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쟁점을 법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연결해서 좀 살펴보죠.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그 법적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권오수 회장이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게 시점이 지금 2010년, 2012년 이렇게 3년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증권 계좌 관련 증권 계좌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경찰에 출두해서 자백 형태로 진술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속이 됐어요. 아하. 구속이 됐는데 증거인멸 사유를 들고 있거든요, 가능성을. 네. 그러면 어떤 얘기일까? 그러니까 권오수 지금 회장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검찰과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네. 그만큼이나 이 주가 조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도한 사실상 몸통으로 봤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 회장의 진술이라든가 권 회장이 추가적으로 혹시 모를 가지고 있을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속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10에서 12년 사이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대선 후보 그 부인 김건희 씨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예. 과연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들과 김건희 씨는 어떤 관계이고 과연 주가 조작을 알고 참여했느냐 이게 가장 쟁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권 지금 회장 같은 경우가 이미 그때 10년 전 일이라서 네. 그때의 어떤 객관적인 기록들,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했던 내역 같은 것들은 확보가 됐을 겁니다. 아하.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권 회장이 이제 와서 구속이 됐지만 이 사건이 발단이 됐던 건 사실은 잠깐 언급한 것처럼 권 회장이 본인의 주가를 올리는데 필요해서 네. 이 같이 일을 하도록 했던 주가 조작 선수들, 그 선수들 중에 한 사람이 2013년도에 경찰 내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모 씨가 그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모 씨 이제 도주 사용을 하다가 지난 12일에 구속이 역시 마찬가지로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기에는 당시에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 진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또 이제 권 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지금 그 주가 조작 선수를 만났고 네.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있었고 네. 예, 그런 내용들이 같이 이제 거기에 더해서 실제 지금 공개된 뭐 주식 거래 내역 같은 게 일부가 이제 김건희 씨가 그 주식한 것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거 말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검토를 해서 정말 단순한 투자자로 알았는지 네. 아니면 사실상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김건희 씨가 수사 대상에 올라가고 검찰에서 직접 소환 조사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세요?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명백한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이고 더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이 됐고 주가적 선수로 했던 사람들은 이미 재판을 넘겨서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권 회장의 구속영장이라든가 다른 주가적 선수들의 혐의에 김건희 씨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네. 실제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통정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고 팔아서 주가를 부양하는 행동 자체는 지금 이미 구속됐거나 기소된 사람들이 했던 거고 예. 그 내용을 이제 김건희 씨는 알면서 거기에 참가했느냐가 이제 핵심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구조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해서 김건희 씨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이르다라는 거죠. 아직은 이르다. 네. 그런데 아마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회수했을 뿐이고 주가 조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법적으로 주가 조작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판단을 어떤 증거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 주식을 맡겼던 내역을 일부는 공개를 했어요.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하지만 전부 공개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좀 전에 이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이치모터스와 뭔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다른 거래들이 있으니까요. 네, 다른 네. 거래들도 있고 예. 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김건희 씨 어머니죠. 네. 장모 최모 씨 같은 경우 제3자와의 통화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건을 자신이 했다라는 식의 또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들도 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또 하나의 문제가 공소시효 아니겠습니까? 이 김건희 씨가 계좌를 회수한 시점이 2010년 5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아무리 뭐 혹시 혐의가 있다 해도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미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부분 검토에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수사를 지난해 4월에 이제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을 하면서 다시 제기를 했었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발견했냐면 권오수 회장의 측근으로서 실제 주가 조작을 했던 사람이 이 주가 조작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가 조작이 행동이 끝난 건 2012년경이었고 그 사람이 김건희 씨의 어떤 계좌만 관리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가지고도 사고팔고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포괄일제 그러니까 이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뭉뚱그리로 본다라면 그 사람의 주가 조작 행위가 끝나는 시점부터가 공소시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김건희 씨가 아직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가담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이미 빠져나왔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면 김건희 씨가 공범이 된다면 가정하에서 김건희 씨의 공소시효도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뭐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어떤 포인트, 어떤 인물 주목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그 주가 조작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던 이모 씨, 지난 9월의 영장에서는 풀려났다가 지난달 6일에 영장실질심사 출석 안 하고 계속해서 잠적해 했었거든요. 그 인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해놓은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더 이상 어떻게 확인을 해주느냐, 아니면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핵심적으로 앞으로 좀 따져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